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단학회장 최시흥 장군과 천마산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독립운동사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잊혀진 영웅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 순국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시흥 장군 들어보셨나요? 자,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 검색을 해보면 최시흥이라고 해서 1890년에 출생을 하시고 1925년 3월 11일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100주년이 되신 거죠.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요. 1962년에 독립장이라고 하는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현상금 2억 원. 일제는 최시흥 장군을 잡는데 현상금 2억 원을 걸었는데요. 일경의 포위가 좁혀지자 선생은 1922년 대원들을 안전하게 만주로 이동시켰지만 중국 관원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23년 말에 유격대원들이 대거 체포됨에 따라서 국내 활동은 거의 종식이 되고 말았는데요. 일제는 1924년 7월 하순에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925년 3월 12일, 앞에는 11일로 돼 있죠. 11일이나 12일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독립신문 3월 25일자에는요. 고 최장군을 추모하며 라고 하는 글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요. 최 장군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멀고 먼 길을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아, 장군이시여. 한많고 원통한 그 길을 떠나시면서 장군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피는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아, 장군을 떠나보내며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샘입니까? 혁명의 용사였던 최 장군은 이제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비통한 그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시흥 장군은 1889년 또는 90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고요. 3.1운동 당시 의주군 고령상면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유하연 삼원보에서 동지들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이 삼원보라고 하는 곳은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나요?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성지가 바로 이 삼원보인데요. 자, 이후에 이 삼원보 유허현에서 하얼빈으로 이동을 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거의 한 4일, 5일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바로 하얼빈입니다. 거기를 이동을 해서 노농병에 가입하여 항일투쟁을 또 이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지도에서 보시면 유허현을 거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남만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어떤 긴 여정 끝에 1919년 12월에는 만주 관전현에서 오동진 장군을 만납니다. 이 오동진 장군이 이끄는 광복단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광복군 사령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요. 국내로 들어옵니다. 천마산에서 천마산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동진 장군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오동진 장군은 송암 오동진이라고 합니다. 이 오동진 장군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사제를 털어서 1911년에 환난고기 30건 그걸 인쇄하는 경비를 이렇게 조달하게 되어서 1911년 초간본이 나오게 되었죠. 자, 천마산대는 1920년 3월에 조직이 됩니다. 천마대 또는 천마산대라고 하는데요. 최시흥 장군을 더불어서 최지풍, 박응백, 최천주, 심용준, 김세진, 양봉재 등이 중심이 되어서 1920년 3월경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천마산대 또는 천마별령, 철마
별령 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천마군이 있습니다. 이 천마군에 보면은 그 위쪽에 천마산이 있어요. 천마군, 천마산. 예로부터 옥황상제가 타고 다니던 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험준한 산이고요. 또 영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독립운동, 무장항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논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장독립운동 비사에서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초까지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 가운데서 천마산대는 가장 혁혁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다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가거나 연해주로 가거나 상해로 가거나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내 무장투쟁 단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독립신문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천마대는 그 근거를 천마산에 두었다고 하여서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5년간 가장 맹렬한 모험행동을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년대 초거든요. 5년간 가장 맹렬한 행동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 초에 국내 무장투쟁 단체 활동과 추이를 보면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천마산대입니다. 적병이 천마산을 포위해서 종일 전투를 했다. 1920년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921년, 22년까지 교전을 벌린 횟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천마산대는 1907년 대한제국군 해산 이후에 의병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군 출신들은 전국 각지의 의병에 합류를 하였고 일부는 독립군이 되어서 만주와 한반도로 이렇게 흩어졌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가 천마산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마산대는 군율이 매우 엄숙했다라고 합니다. 이 천마산대의 사령관이 바로 최시영 장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지풍, 참모 박응백, 박영찬, 최은희, 경리 김세진, 중대장 최의집, 소대장 김상옥, 김용택 등이 있었습니다. 이 천마산대 전체 규모는요, 최대 200명, 많게는 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20년 6월 16일에 모였거든요. 천마산대 군제 약정시에 130명이 운집을 했다. 이게 독립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마산 별동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무기를 구입을 하고 군자금을 확보를 하고 밀정을 처단했습니다. 천마산대는 조직된 후에 바로 무장항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항일 항쟁은 군자금 모집,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의 파괴, 일본 군경 및 친일 분자의 처단, 일제와의 교전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중에서 1920년의 무장항쟁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3월 12일 천마산대는 면사무소를 기습을 합니다. 면장과 그리고 서기를 처단했다. 친일파가 된 거죠. 그래서 처단을 한 겁니다. 3월 24일 평안북도 소속 강구 수위를 사살했으며 4월 18일 또 자성군 고개에서 우편물을 탈취하는 등의 작전을 수행했다. 자, 5월에도 활동은 계속되죠. 7일, 9일, 18일 계속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친일 분자를 응징을 했죠. 그래서 일제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천마산대는 일제 추격이 심해지니까 5월 16일에는 산속에서 중대장 이하 단원 모두가 혈서를 쓰자. 그래서 혈서로서 끝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6월부터는 더욱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6월 4일 또 순사 주재소를 공격해서 순사를 사살했다. 6월 6일 그리고 면사무소를 급습해서 또 700원을 탈취했다. 6월 8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철산군, 구성군, 창성군, 자성군 등지의 치안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일본군 관리들과 매국 친일로들은 일경의 보호 없이는 외출도 못할 정도였고 친일 면장, 면사무소의 면장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낼 정도로 이 천마산대의 항전에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도 천마산대는 끊임없이 작전을 전개했으며 6월 16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여 명이 운집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명, 500명까지 넓혀 나갔습니다. 1920년 7월에 일본군의 천마산대 본부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이 반격에 나섰는데 3월 그리고 6월과 7월에도 대대적인 총공격이 이어졌다. 결국 천마산 유격대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920년 7월에는 또 밀정을 처단하고 주재소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밀정을 사살하게 됩니다. 8월도 마찬가지 그러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활동에서 일본군이 천마산대 본부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만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를 벗어나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이동해서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오동진 장군은 군정서 총판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석주 이상용 그리고 벽파 변령장 이덕수 단학회의 이후에 4대 단학회장이 되죠. 이 이덕수 등과 상의한 후에 독립단을 광복군 천마산 변령대로 확대 재편하게 됩니다. 최시영 장군은 변령대 대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독립기념관의 사진인데요. 만주 광복군 총영 본부가 있었던 자리에 있던 모습입니다. 자, 광복군 사령부가 편제되었을 때, 자, 보시면 제1영장은 변창근, 제2영장이 오동진, 제3영장 흥식, 그리고 제4영장이 바로 최시영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 최찬, 제6영장 김창곤 이렇게 6개의 영으로 광복군 사령부가 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마산대는 이후에도 설어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의 무장독립운동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만주로 이동하여서 이제는 뭐냐면 대한통일부가 있어요. 이 대한통일부에 편입되어서 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한통일부에서는 최시영 장군은 그 의용군 제3중대장을 맡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통일부가 있었던 곳이죠. 자, 오동진 장군이 이 통일부를 만들었어요. 오동진 장군은 1922년 2월에 대한통군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2년 8월에 대한통일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1922년 8월경에 남만주에서 대한통일부가 조직이 되었는데 대한통일부 제3중대가 바로 천마산대였다라는 거죠. 제1중대는 설어군정서 계열, 제2중대는 대한독립당 계열, 제3중대는 최시영을 중대장으로 한 천마산대 계열이었습니다. 제4중대는 대한독립단, 그리고 제5중대는 의병 계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천마산대는 통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통일부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참의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부라고 하잖아요. 신민부, 정의부, 그리고 그 안에서 참의부가 있었습니다. 1923년 8월에 통일부를 이탈하여서 새로운 항일운동 단체로서 이 참의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마지막까지 갈등 속에서 직할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참의부였다. 정확한 그 명칭은요,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합니다. 그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하죠. 다른 부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갈등 사이에서 서로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의부 대원들의 거의 유일한 그런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참의부는 사이또 총독을 저격하고 국내 진공작전도 주도를 했습니다. 자, 최시영 장군으로 돌아가서 일제는 최시영 장군을 잡는데 2억 원을 걸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만주로 가던 도중에 중국 관원에 체포가 됩니다. 중국 관원에 체포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봉천성 임강현에서 중국 경찰에 체포가 되자 일본이 이 최시영 장군을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측은 신의주 경찰서에 김덕기를 파견하여 봉천성 당국에 최시영은 독립군이 아니다. 만주 개척단 사업에 공이 있는 자니 석방을 해라라고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 경찰이 석방을 하니까 바로 잡은 거예요. 바로 일본 경찰이 잡아가지고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시영은 장춘 일본 영사관을 거쳐서 신의주 경찰서로 압송이 되었고요. 신의주 경찰서에 이송되자 갖은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선생은 법정에서도 재판관을 준엄하게 꾸짖는 등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1924년 7월 하순에 이 지방법원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1925년 3월 12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최시응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독립신문의 3월 25일자가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지금 장군은 이미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장군이여, 지난 5, 6년간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 겪으셨던 처절한 전투와 고된 싸움은 이제 무엇으로 기념할 수 있을까요? 장군의 호령은 원수들을 떨게 만들었고 장군의 용맹은 적군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 장군의 칼과 총은 수많은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군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최시응 장군의 또 다른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시응 장군의 단학회 활동이 있습니다. 자, 단학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학 이기 선생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2대 개연 선생으로 이어지고 3대 최시응 장군,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이어서 6대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져서 결국에 뭐냐면 환단고기를 개연 선생이 편찬하시고 그 다음에 6대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단학회 회장의 계보가 있습니다. 1920년 8월에 개연 선생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 남만주에 관전현이 있습니다. 1915년 오동진 장군은 석주 이상용과 함께 자금을 출연해서 이 삭주군에 이곳에 민족학교 배달의숙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달의숙에서 오동진, 개연수, 그리고 이 최시응 등이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역설하여서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배달의숙은요, 현재 요령성 단동시 관전현의 홍석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이곳을 일제가 밀정을 급파해가지고 배달의숙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책과 문서를 압수소각하고 개연 선생을 체포해서 살해를 하게 되는데요. 홍성진, 홍성납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신 거죠. 홍석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돌들이 있는 바로 이곳이 홍성납자입니다. 이때에 개연 선생이 압록강에 사지가 절단당한 채 그 시신이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본 분이 계셨죠. 14세의 나이로 이 천마산대에 통신원 역할을 했었던 이유립 선생, 이 개연 선생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개연 선생이 돌아가시자 이제 3대 최시응께서 단학회 회장을 맡게 되시는 거죠. 3대 단학회장 바로 최시응 장군. 최시응 장군은 3대 단학회장을 맡게 되고 그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최시찬이라고 하는데요. 단학회의 재정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오봉록 지사께서 증언을 해요. 1918년 천마산대에 입대하여서 1924년 천마산대가 해체될 때까지 여러 가지 그런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사실이 확인되어서 독립유공자가 되셨거든요. 이 오봉록 지사인데, 오봉록 지사가 그 증언을 어디다가 기재를 하냐면 바로 삭주군지입니다. 삭주, 이 삭주의 군에 매거진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냐면 77년이에요. 이 오봉록 지사가 돌아가신 거이 1981년인데 그 이전에 4년 전에 천마산대 대원들의 이름과 활동을 기록하여서 이 삭주군지에 싣게 됩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삭주 땅을 누비던 천마산대 대원들의 이름과 활동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천마산대 명단이라고 해서 오봉록 지사는 쭉 이런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 내용을 보면 66명의 그 천마산대 대원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대원들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최시영 장군, 박응백, 최시찬, 최지풍 이렇게 쭉 해가지고 출신만 적은 경우도 있고요. 어디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변절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임성규라고 해가지고 천마산대에 후에 변절했다. 또 그 뒤에 보면 김규라고 있는데 후에 변절하여서 동지까지 살해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명단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이 명단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66명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6명 중에 13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봉록 지사는 198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전에 독립장을 받으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최시응, 박응백. 이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언제입니까? 전부 다 2010년 이후에 뭐 애국장이니 해가지고 전부 그 이후에 유공자가 인정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고 15명 정도는 유공자 인정은 아니어도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명 중에 28명 정도는 활동 내역의 정보가 나온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시영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학회 3대 회장. 자, 그리고 최시찬이라고 있는데요. 최시영 사령관의 아우다 무계급 대원,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대원으로서 종군하면서 단학회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이렇게 단학회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주 출신의 삭주 구곡면 신풍리로 이주한 단학회 3대 회장, 3.1 독립선언 직후 박응백 등과 함께 동지를 기업하여 천마산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최시찬에 대해서는 최시응 사령관의 아우 무계급 대원으로서 종건하여 단학회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 단학회를 증언을 한 겁니다. 단학회가 있었다. 그리고 최시응은 3대 단학회장이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시찬입니다. 최시찬 동생이거든요. 자, 동생을 보시면 최시찬을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최오산이라고 하는 이명이 나와요. 또 다른 이명이라는 거죠. 왜 이명을 썼을까? 최시응이 2억이라는 현상금을 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시찬이라고 하면 동생이 잡히면은 형까지 위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쓴 거예요. 최오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기록을 하고 있는 우리 사이트에서도 뭐냐면은 이 최오산이 최시응의 부하로 나와요. 동생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1922년 여름 무렵 최시응의 부하인 최오산, 조준용 등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청년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독립유공자 기록에는요. 1923년 9월에는 그의 부하인 최오산, 최시영의 부하인 최오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친동생인 줄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하인 최오산 등이 평안북도 희천군 북면 명문동 창참에 있는 면사무소와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전소시키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희천군 창참 주재소 습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시영의 부하 최오산, 그가 바로 최시영의 동생 최시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봉록 지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최시응은 단학회 3대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봉록 지사는 이 단학회를 증언을 했는데요. 천마산대 최시응 장군이 3대 단학회 회장이고 동생 최시찬이 단학회를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한 거잖아요. 3대를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단학회가 1대 단학회장, 2대 단학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시응 장군이 이때 있었고 이때부터 자신이 단학회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현 선생의 죽음과 맞물리는 것이죠.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유립 선생, 이유암이라고 이제 오타를 했지만 이유립 선생 삭주군 출신, 나이가 어려서 천마산대의 대만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세니까 뭐 그때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냐? 그게 아니죠. 14세 때 의미인사 천마산대의 소년통신원으로 뽑혀서 전봉천 등과 함께 통신 연락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참의부 독립군부대, 이 천마산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참의부잖아요. 여기에는 14세 소년을 포함해서 10대 병사가 39명 있었다는 거예요. 17%나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10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봉록 지사는 천마산대 단원 66명의 활동을 증언을 했고요. 최시영이 바로 3대 단학회장이라는 이 귀중한 증언이 2대 단학회장과 1대 단학회장이 있었음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또 하나는 4대, 5대로 이어지는 그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단학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초간본을 편집한 개연 선생의 실존에 대한 입증 자료도 되는 것이죠. 개연 선생을 허구의 인물로 자꾸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연 선생이 살해되고 최시영 장군이 3대 단학회장이 됩니다. 그 막하에 있는 박응백, 최지풍, 이봉우, 전택수, 이동규, 홍석호, 김태현, 서청산, 이유립 등이 모두 단학회 회원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천마산대는 단학회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학회 3대 회장에서 이분이 이게 잡히잖아요. 그때부터 단학회 4대 회장 이덕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덕수는 1925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등극을 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특별경비대장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항상 그 이상용 막하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다가 이런 특별경비대장도 수행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단학회 5대 회장 이용담 선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용담은 1919년 만주로 망명해서 민국 독립단에 가입을 했고, 여기 주요 인물이 민국 독립단의 변창근 이용담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광복군 사령부 편지에서 제1영장이 변창근이었잖아요. 여기에 1중대, 2중대 이렇게 있겠죠. 2중대에 바로 이용담 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복군 사령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동진, 이용담, 최시흥, 단학회와 관련되신 분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용담 선생은요, 감옥에 거의 20년을 계셨어요. 고문이 자행되는 일제 그 감옥 속에 20년을 있었는데 천부경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일제 감옥에 갇혀 낭낭하게 천부경을 외웠다. 억만 번이나 읽어서 가히 통하게 되니 조국의 독립은 천부의 정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억만 번은 어떻게 읽었을까?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부경을 읽으면서 거의 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째 복역 중에 광복을 맞이하게 돼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용담 선생이 5대 단학회장이 되신 것이죠. 이용담의 주제로서 나오셔가지고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천마산 제전대회가 열리고 이때 단학회 기간지 태극의 주관으로 이유립 선생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단학회 6대 회장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학회 역사의 중심에 바로 최시영 장군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영 장군과 천마산대는 국내에서 무장항일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최시영 장군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 뜻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시영 장군은 단학회 2대 개연수 선생을 이어받아서 3대 단학회 회장이 되어서 단학회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에는 6대 이유립 선생에 의해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바로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잊혀진 영웅 천마산대의 최시흥 장군입니다. 이분의 올해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진 영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